오늘은 난설헌, 난설헌이 호죠. 본명은 초희, 허초희, 허난설헌의 곡자, 자식을 잃고 통곡을 하다라는 시예요. 자, 이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연이어 딸과 아들을 잃은 작가 자신의 비통한 마음을 드러낸 한 시입니다. 죽은 오누이, 즉 딸과 아들의 무덤 앞에 앉아 자식을 잃은 상실감과 더더군다나 임신 중이었나 봐요. 임신 중인 아이의 장성을 기대할 수 없는 체념에서 나타나는 애절함을 절절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죽은 자식들이 저승에서나마 다정하게 어울리기를 바라는 지극한 모성과 뱃속의 아이를 떠올리며 슬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쓸쓸한 배경 묘사와 고사의 인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오원고시예요. 오원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자, 원문을 보면은 가로로 이렇게 5자가 있는 게 오원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4줄이 있는 게 절구, 그 다음에 8줄이 있는 게 율시, 그거보다 더 긴 거를 우리가 고시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원문은 실질적으로 수능이라든가 모의고사에서 건드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건지는 잠깐 볼 필요는 있겠어요. 그죠? 자, 거년상애녀라고 됩니다. 거는 지나가다야. 그러니까 작년에 상을 당했어. 사랑하는 딸을, 즉 지난해 사랑하는 딸을 잃고 금년 상애자라. 금년 올해 잃었어. 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 광릉토, 서럽고도 서러운 광릉 땅이여. 쌍분 상대기. 자, 두 무덤 마주보고 나란히 소삭구려. 소소 백양풍, 백양나무 가지 위 바람 쓸쓸히 불고 귀화 명송추, 도깨비 불빛만 무덤에 번뜩인다. 아, 도깨비 불빛을 한자로는 귀신 귀자에다가 불화자를 쓰나 보네요. 귀화. 다음에 지전초 여백, 지전을 살라 너희 혼백을 부르고 현주 전 여구, 무덤 앞에서 물 부어 제사를 지내네. 이때 이 물이 바로 이제 현주가 되겠습니다. 응지 제형혼, 가엾은 남매의 외로운 영혼. 야야 상추유, 야야 밤야자죠. 밤마다 서로 어울려 논일겠구려. 종유복 중해, 뱃속에는 어린애가 들어있지만 안각이 장성이라 어떻게 무사히 기를 수가 있을까? 기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울면서 읊었어요. 무엇을? 황대사. 하염없이 황대사를 읊조리다 보니 혈읍, 피눈물과 비탄, 탄성소리가 나는구나. 통곡과 피눈물이 목을 메이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쪽하고 이쪽을 같이 읽다 보니까는 조금 맛은 떨어지네. 그죠? 이렇게 쭉 읽던가 이렇게 쭉 읽던가 이랬어야 하는 건데, 아무튼 간에 전체 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사랑하는 딸을 잃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소. 그러니까 올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이 시를 쓰게 된 거겠죠. 어찌 본다면 연이은 자식들의 죽음, 즉 설상가상, 이것이 작품의 창작 동기가 될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난해는 사랑하는 딸을 잃었다,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 뭐예요? 그렇죠. 대꾸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행과 이행, 일행과 이행은요, 창작 동기를 제시해 주는 것으로서 두 자식을 잃은 화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럽고도 서러운 광릉 땅이요. 서럽고도 서럽다. 자, 서러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광릉, 하필이면 왜 광릉이냐라고 하는데, 이 광릉을 강원도 강릉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경기도 광주예요. 경기도 광주고, 여기에 이제는 허난설원 시집, 시가죠.
자, 허난설은 친정일 것이고, 자, 거기 선산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묻힌 곳이다 라고 보면 돼요. 두 무덤, 죽은 아들과 딸의 무덤 마주보고 나란히 솟아 있구려. 백양나무 가지 위에 바람이 쓸쓸히 불고 도깨비 불빛만 무덤 위에 번뜩인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백양나무 가지하고 도깨비 불빛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거예요. 이 백양나무는 보통 무덤가 주변에 많이 심는 나무라고 합니다. 도깨비 불빛은 그렇죠. 이거는 어떤 어두운 밤에 묘지나 습지 이런 데서 이제는 나무 같은 데서 인자경으로 번쩍번쩍거리는 푸른 불빛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덤 주변에 심는 나무, 무덤 위에 있는 도깨비 불빛 이래가지고 전부 다 죽음을 의미하는 소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찌 본다면 어떤 배경 묘사죠? 어떤 배경? 그렇죠. 무덤 주변에 있는 배경이에요. 그 배경 또는 풍경 묘사를 통해서 무덤가의 스산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고요. 이 스산한 분위기는 화자의 슬픔을 더욱 고조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자, 3행부터 6행까지 이 대목을 한 센텐스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이 부분이 많이 나오겠다 싶겠죠. 물론 요것도 출제는 가능은 합니다. 자, 3행부터 6행까지 자식 무덤 앞에서 느끼는 쓸쓸함. 지전을 살라 너희 혼백을 부르고, 이때 지전이라는 것은 종이돈이죠. 근데 종이돈인데 진짜 종이돈이라기보다는 귀신 보고 저승 가는 길에 노자라 쓰라고 죽은 사람 관에 넣어두는 돈 모양의 종이에요. 암튼 간에 지전을 불살라 너희 혼백을 부르고 무덤 앞에서 물 부어 제사를 지내네. 아, 요게 시적 상황이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물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현주를 얘기합니다. 현주라고 하는 것은 제사 때 술 대신 쓰는 맑은 물을 얘기해요. 암튼 간에 무덤 앞에 물 부어 현주를 부어서 제사를 지내네 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식의 명복을 빌며 축원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7행부터 8행까지는 제사를 지내며 자식을 떠올림. 가엾은 남매의 외로운 영혼. 자, 남매, 아들과 딸이겠죠? 딸과 아들. 그 딸과 아들을 가엾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가엾다고 생각해? 그렇지, 화자, 즉 어머니가 가엾어하는 거죠. 죽은 자식을 가엾어하면서 밤마다 서로 어울려 논일겠구나. 누가? 남매가 서로 밤마다 놀겠구나. 그러니까 저승가서라도 사이좋게 화목하게 둘이서 잘 놀았으면 좋겠다, 잘 지냈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드러냄으로써 화자의 바람과 자기 위안이 구체화되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행부터 10행까지는 남매의 혼이 어울릴 것을 상상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뱃속에 어린애 들어있지만, 자, 뱃속에 어린애가 들어있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화자가 임신 중이라는 거죠. 자, 화자가 임신 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야? 화자가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어찌 본다면 지금 화자의 현재 처지일 거야. 그런데 애는 태어나려고 기다리고 있네. 그런데 그 언니가 될지 누나가 될지 오빠가 될지 형이 될지 모르는 아들과 딸은 이미 죽었네. 자, 태어날 아이와 죽은 아이, 태어날 자식과 죽은 자식이라고 하는, 어찌 본다면 화자의 현재 처지가 자식을 잃은 처지와 이 태어날 아이를 대비를 시킴으로써 슬픔을 더 어떻게 하고 있다? 부각하고 있다 라고 본다면, 아, 진짜 비참함 또는 비통함, 슬픔이 엄청나게 부각이 되겠죠. 그죠? 어떻게 무사히 자식을 기를 수 있을까? 왜? 이걸 기르자니 이미 죽은 자식들에 대한 죄책감이 또는 자책감이 막 드러날 거 아니야. 자식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대조적인 상황을 제시해서 자식을 잃은 슬픔을 부각하고 있는 거야.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체크하세요. 임신 중이나 마음 붙일 곳이 없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황대사를 읊조리다 보니, 자, 이 황대사는요, 스님이 아니에요. 황시성을 가진 스님이 아니라, 예, 중국 고사인데, 당나라 무가 황제의 자식들을 모두 죽인 것을 풍자한 노래 또는 비판한 노래예요. 근데 이 시에서는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사실은 황대사 고사하고 이 작품하고는 어찌 보면 조금 거리가 잘 안 있을 것 같은, 잘 매치가 안 되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공통분모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이에요. 요건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통곡과 피눈물로 목이 메이네. 자, 여기서 말한 통곡과 피눈물이라는 것은 화자의 슬픔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요 구절을 본다면 우리는 그렇죠.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슬픔을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행부터 14행까지는 자식을 잃은 한이 맺힌 화자의 애통한 심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허초이, 난설원의 곡자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한시 오원고시고요. 비극적, 애상적, 추모적이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과 한이 드러나고 있다. 시간 순서에 따라 화자의 행동과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이게 시간 순서였어? 몰랐네? 체크 들어가야겠다. 그죠? 자, 지난해 사랑하는 딸을 잃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소. 두 무덤 마주보고 나란히 솟아있구려. 백양나무 가지 위에 쓸쓸히 불고 무덤 위에 도깨비 불빛만 번뜩거리네 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야, 그렇죠, 죽은 두 자식의 무덤 앞에 지금 화자가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무덤 주위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무덤 앞에서 현주 물을 부어서 제사를 지내네요. 즉 자식의 무덤 앞에서 현주를 붓고 제사를 지내는 행동이 드러나요.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합니까? 황대사를 읊조리다가 목이 메어요. 즉 일찍 죽은 두 아이의 무덤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황대사를 읊조리고 그 다음에 자식을 잃은 슬픔과 자식에 대한 그림, 회한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자식, 아이들의 무덤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화자의 행동과 심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고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럽고도 서러운 광릉이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화자의 심정은 뭡니까? 서러움이죠. 그 서러움을 무덤가에 있는 백양나무와 그 다음에 그 주위에서 반짝거리는 도깨비 불빛을 가지고서나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무덤 주위의 쓸쓸한 배경 묘사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냄과 동시에 화자의 심리와 조응, 연계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자, 지난해에는 사랑하는 딸을 잃고 그 다음에 올해는 아들을 잃었어요. 근데 지금은 뱃속에 어린애가 들어있어요. 즉 잃었고 잃었는데 아이를 잉태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대조를 이루고 있죠. 대조적 상황을 통해서 화자의 심정을 더 부각하고 있다는 거야. 자식을 낳는다는 기쁨? 아니, 자식을 잃은 슬픔. 서럽고도 서러운 광릉 땅이여. 자, 여기서는 어때요? 서럽고도 서러운 반복이죠. 땅이여 뭡니까? 영탄이죠. 영탄과 반복과 영탄을 통해서 화자의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에 황대사를 읊조리다 보니 통곡과 피눈물로 목이 메이네요. 자, 여기서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고사가 나오죠. 황대사. 자, 황대사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 무가 황자를 모두 죽인 것을 풍자하는 노래래요. 자, 무면은 이거는 지금 왕후잖아. 황자면 아들 아니야? 라고 했는데 당 고종은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위로는 천우의 소생이야. 그러니까는 무는 계모야, 일종의. 근데 이 무가 천우인 첫째
뭐라 해야 되지? 정실왕후? 하여튼 간에 맏아들인 홍이 태자였는데, 자, 그를 시기하는 계우에 의해 독살당합니다. 그리고 고종은 둘째 현을 태자로 세웁니다. 근데 이 현은 말이 없다가 어느 날 황대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악공에게 부르게 합니다. 이것은 자식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책임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책임이죠. 자식을 지키지 못하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뭐야? 허난설은 자신의 처지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고사의 내용이 이렇게 본다면 딱 이 난설원의 심정과 매치가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이다 라는 점에서 본다면 고종의 입장에서 대입시켜서 표현했다. 자,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 또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 됐어요? 자식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심정, 자식을 지키지 못한 어머니의 심정. 난설원은 자기가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과 자책감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황대사를 읊조렸다. 이렇게 본다면 이해가 될란가? 여기까지. 자, 그럼 황대사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자, 이런 내용이래요. 황대 아래에 왜를 심으니 주렁주렁 왜가 익었네. 첫 번째는 왜 좋으라고 왜를 따내고, 두 번째는 아직 배다 솎아내고, 세 번째는 맛이 좋다고 또 따내고, 네 번째는 덩굴째로 걷어가네. 자, 왜가 익었는데 이 왜를 따내고 솎아내고 또 따내고 걷어가 버려. 그러니까 이게 다 잃어버린 거란 얘기죠. 심어놓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황대는 그것을 지키지 못한 거지요. 요런 노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허난설원, 허초희의 한시, 곡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